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농협 자기소개서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늦었죠? 제가 웬만하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는 건 다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요즘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거 위주로 작성하고 있으니까 못 해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는 항목 분석 예상 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 예시 있는 거 아시죠?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죠. 농협은 웬만하면 이제 채용 전형이 잘 안 바뀝니다. 게임으로 친다면 고정 게임이에요. 전통 방식을 좀 고수하는 편이고, 곧 죽어도 인적성 평가를 칩니다. 특히나 인성 검사를 하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이제 심사를 웬만하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평가위원들이 꼼꼼하게 자기소개서를 좀 보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정말 열심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목들을 쭉쭉 살펴보니까 이것도 좀 옛날 방식이죠. 인재상을 근거로 해서 항목 설계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상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을 갖다가 각각 항목에 매칭시켜 보시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요거 항목의 파트너 빼고는 한 항목당 한 개씩 매칭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의 인재상을 근거로 해서 항목 설계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항목 1번 같은 경우 지금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가 노력했던 거, 뭐 흔히 말하면 공기업에서는 자기 개발 능력이죠, 이게. 그래서 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인재상 기준으로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이거죠. 꾸준히 자기 개발해 왔는가? 그리고 이게 최고의 전문가가 농협에서 말하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온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직무 핵심 역량은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왔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직무 목표를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꾸준히 자기 개발해왔고 그를 바탕으로 어떠한 핵심 역량, 직무 핵심 역량을 갖췄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꾸준한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혹은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혹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자기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작성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으로 첫 번째, 저는 어떠한 목표가 있다. 커리어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에 부족한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요.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 등도 경험했다. 웬만하면은 적극적인 자기 개발 사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교과목 들은 것들, 전공자들은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 말고, 뭐, 성적이 좋으면 그런 걸 적어도 되지만, 뭐, A 플러스 학점이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교육상 같은 경우에도 외부 교육 있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신청해서 들어야 됐던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적으시면 좋습니다. 적극적 자기 개발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개발했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능력이 켜졌으니까 직무 수행에 자신감을 얻었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노력의 중요성, 목표 설정의 중요성, 꾸준한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정도 적으시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은행원이라고 목표를 설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신용 분석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도 적으시면 되는데 농협의 일단 업무 내용이 좀 달라요. 잘 읽어보시고 적으셔야 됩니다. 영농과 관련된 교육 직무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산물 판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기존에 이제 그 은행에 잡는 목표가 아니라 업무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좀 농협 특화로 목표를 잡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 달성에 있어서 학교 정규 국가적 과정에 없는 이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다. 뭐 요 부분은 빠져도 크게 상관없겠죠. 그냥 어떤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이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제 증거 제시를 해야 되겠죠. 증거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가 있겠죠. 자격증 땄다, 교육 받았다, 그와 관련된 대외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펀드, 증권 자격증 땄다, 자산관리사 땄다. 뭐 요 정도면은 거의 풀 스펙이죠. 그래서 그걸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조금 더 적으면 되겠죠. 뭐 1년 만에 뭐 어떤 자격증을 땄고 뭐 어떤 자격증을 몇 번 떨어지면서 땄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는 도전해 왔다라는 맥락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교육한 것들 외에 학교에서 이제 전공 교과 듣는 거 외에 또 다른 이제 적극적인 교육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직무 역량을 향상시켰다. 이런 걸 적으면 되겠죠. 자격증도 적고 자격증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외부 교육도 받은 게 없으면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았던 과목들 위주로 나는 그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정도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고 결과죠 결과 그리고 이 뭐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글자 수가 조금 모자라다 그러면 이 부분 아예 덜어내도 되겠죠. 그냥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뭐 지속적으로 도전하면은 이룰 수 있다 아니면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의 성향 또는 가치관과 상반되는 사람과 협력하여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건 분명히 시너지 창출가라는 이 농협의 인재상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걸 겁니다. 자, 시너지 창출가라는 걸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농협에서 정의한 거예요. 항상 열린 마음, 뭐 상호 존중, 존경과 협력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걸 갖다가 쉽게 좀 해석을 하면 요거예요.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과 다른데, 다른 사람 많잖아요. MBTI를 치면은 이제 뭐 I 성향이 있고 E 성향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P 성향이 있고 J 성향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향이 다른 거에 짜증내지 않고 사실 짜증나죠, 맞죠? 나는 계획 없는 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 타이트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둘이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는 능력, 그리고 그런 사람과도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지만 협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협조적인 태도. 왠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뭔가 부탁하기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다 받아주고. 근데 그게 이런 사람이죠. 좀 이타심이 있고 남 생각 좀 잘해주고 배려심도 있고 그 다음에 툴툴거리지 않는 사람, 이게 반항적이지 않는 사람, 우호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걸면은 이제 뭐 살갑게 이제 얘기를 대답만 해줘도 맞죠?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한번 부탁을 들어줬으면 어때요? 나도 부탁을 들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분위기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협조적인 태도를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성향 중 하나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타인에 대해서 좀 바운더리가 넓다. 인정하는 범위가. 그래서 나와 달라도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갖다가 좀 잘 활용해서 협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으로 적든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한다. 배려심이 좀 높다.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이러면 나는 협조적인 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맥락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치관이 상반되는 사람과 협업할 때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시작을 부정적인 걸로 많이 시작을 해요. 이렇게 뭐 저와 가치관이 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끝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적으로 글을 시작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읽혀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상반되는 사람과 협력상 어려웠는데 제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협조적 태도를 발휘해서 잘 해결했습니다. 혹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개방적 태도로 잘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례가 어떤지 상세하게 기술하신 다음에 입사 후에도 그런 개방적 태도, 협조적 태도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 보여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업무 처리 방식이 달랐다. 근데 협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잘 끝냈습니다. 추진했습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 사례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제가 들었던 실사례인데 금융공기업 인턴 하는데 이런 사람 있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없이 일단은 먼저 시작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손에 사실 빠른 사람은 이 사람이 빠르긴 하거든요. 오류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사람인데 이 계획이 없는 빠르게 사는 빠르지만 오류 많은 사람과 같이 일한 경험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적 태도는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개방적 태도죠. 서로가 잘하는 부분 담당하면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나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저 사람이 장점을 활용해서 채워주면 어떨까? 이게 개방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화 시도했고 업무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잘 처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500자인데 길게 적어드렸죠. 어떤 게 개방적 태도가 뭔지 보여드리려고 좀 길게 적었어요. 요런 문장은 뭐 요 부분은 한 줄로 줄여도 되겠죠. 그래서 잘하는 그 업무를 갖다가 분담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도 저런 이제 성향이죠. 성향이 아니고 성향이 하고 가치가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잘하는 부분이 뭔지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면 되겠죠. 음. 혹시나 협조적 태도로 적으실 것 같으면은 협조적 사례 가져오면 되죠. 다른 사람이 좀 나에게 부탁을 잘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어떤 부탁을 내가 웃는 모습과 긍정적인 대답으로 이제 그 계속했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제 팀에 도움이 돼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뭐 요런 사례를 적은 다음에 입사 후에도 나는 배려심과 이타심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갑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공기업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공기업 지원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이고 공기업으로 라벨링하면 이제 그 농협의 인재상의 라벨링하면 이거죠. 진취적 도전가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취적 도전가가 딱 이제 그 여러분들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아시죠?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도전의식과 창의성, 변화 혁신 추구 이런 건데 자,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접근했다, 제안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 NCS 분류로 따지면은 창의적 사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했는데 아니면 친구는 원래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잘 됐다.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면접 때 하고 서류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적극적 문제인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해서 그 다음에 해결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 있죠.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다. 아무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시도로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는 뭐였고, 기존의 업무 방식은 이랬는데,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고 제안해가지고 문제 해결됐고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예시 바로 갑니다.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결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죠. 그런 다음에 기존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경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제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길게 안 적어도 됩니다. 상세하게 안 적어도 되고 한두 줄 정도, 기존의 업무 방식은 한두 줄 정도로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을 어떤 방식을 시도했는지를 갖다가 나오면 되고요. 제가 제시드린 사례는 이거요. 운동장 예약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뭐 축구장, 풋살장 예약하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오는 거였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와서 이제 접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공용 캘린더가 있죠. 공용 캘린더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입력한 순서대로 이제 그 배열이 되는 그런 캘린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캘린더를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은 이제 꼭두 새벽부터 줄 안 서도 됐고, 그 다음에 사무원들은 시간 날 때 그 업무 처리를 하면 됐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방법을 했는데 제가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했다. 더 효율적인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아니면 뭔가를 개선했다. 이런 사례를 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례는 대단한 사례예요.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사례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요 정도까지 사례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 한 거, 요런 것들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경험,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 정 없으시면. 자, 그리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런 창의적 사고, 더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항목 4번 갑니다. 농협에 입사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고 싶냐? 이건 사실은 제가 행복 파트너로 라벨링 하긴 했는데 요거하고 좀 안 맞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행복 파트너를 평가하는 항목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좀 인식하고 있는가? 농협이 좀 특이하잖아요. 농협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금융 업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농협 생각하면은 금융만 하잖아요. 예금 적금하고. 그나마 젊으신 분들은 또 농협 잘 안 가잖아요. 보통 이제 나이대 좀 있으시죠. 농협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할 인식하고 단순 직무 역량 조금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뭐 인재상을 전부 다 라벨링 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역할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역량이 갖추고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죠, 맞죠?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기 때문에 수행 업무 자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냅니다. 기존에 은행 뭐 준비하시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요걸 거고, 나는 금융 자격증이 없다, 인사총무 쪽 좀, 사무 쪽 좀 잘한다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어, 그리고 나는 이제 유통이나 이런 쪽 물류 쪽 경험이 좀 있고 그런 쪽에 전공이다 뭐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이제 잘할 수 있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데 좀 힘드신 분들은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공기업의 직무 기술서를 보면요, 사실 뭐 금융 업무나 인사 업무나 뭐 판매 업무나 유통, 이런 유통 이제 판로 확대 업무 자체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직무기술서라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떤 직무, 뭐 유통직무, 직무기술서, 뭐 금융직무, 직무기술서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공공기관의 직무기술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평가하는 이제 필요한 역량은 비슷합니다. 직무가 똑같으면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참고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인사총무 쪽입니다. 인사총무 쪽 그냥 공공기관의 직무기술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사총무 쪽에 능력을 좀 가지고 있나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챗GPT를 활용하면 좀 쉽기도 합니다. 챗GPT한테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요 업무 내용을 갖다가, 자, 지금 보시면 교육지원사업 업무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요거 다른 기업 지원하실 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한지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용 붙여놓고 위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식, 기술, 태도가 뭐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라 간단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소개해줘 하면 어떻게 대답이 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와요. 보이시죠? 굉장히 쉽죠, 맞죠?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쉽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 지원하실 때도 이 도대체 이 직무의 핵심 역량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챗GPT를 활용하시면은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쉽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련 자격증들이 뭐가 있나 보려고 하면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어느 분야 자격증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이제 블로그의 게시물 중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QR코드 클릭하시면은 혹시나 QR코드 안 찍히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가셔가지고 시바쌤 자격증이라고 치시거나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요런 게 나오죠. 전 직무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와 관련한 자격증들은 이런 게 있죠.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융과 관련한 자격증들은 요런 게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자격증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확인하면은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업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업무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업무 분야의 교육과 관련 자격과 경험 같은 것들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성하는 걸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4번 항목에 있거든요. 항목에 4번이면은 면접관들이 이 항목까지 잘 안 넘어가요. 앞쪽에서 막 읽다가 이제 면접이 막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뒤쪽에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좀 높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 있는 업무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런 거죠. 저는 어느 사업 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일하는 걸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된 보유 역량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 역량 키워드 딱 적고 관련 자격, 관련 교육, 관련 경험, 보유 역량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격증들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은 뭐뭐와 관련해서 뭐 관련 전공 교과를 몇 학점 들었다. 뭐 성적이 좋았으면 특히나 뭐 어떤 과목은 A 플러스 학점을 받았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경험으로 뭐 인턴 이제 2개월 한 적이 있다. 그때 사무행정 보조했다. 이런 식으로 업무 내용과 기간 같은 거 적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보유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꼭 자격증이 없으면은 자격증을 빼도 되겠죠. 맞죠? 자격증 목차를 빼고 그래서 뭐 교육 같은 경우 외부 교육 들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떤 것과 관련해서 몇 시간 교육을 이수했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습득 역량은 어떤 걸 갖다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습득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면접 때 딱딱딱 파악이 되잖아요. 면접 때 자기소개서를 보고 있으면 이력서를 보고 있진 않겠죠.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볼 때 이력서와 같이 이렇게 이력서보다 더하죠. 사실은 관련 경험까지 정리가 돼 있으니까 능력을 한 방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딱 이제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사실 이 면접관이 여러분들에 관련한 정보를 많이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좋아요. 그럼 평가가 후해져요. 예를 들면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는데 A라는 상품은 내가 정보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뭐 핵심 역량이고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B라는 상품은 장점을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파악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B에 후한 평가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4번과 같은 항목이 필요한 겁니다. 또 특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내가 취득 중이면 취득 중 혹은 이제 필기 합격 요렇게 적을 수도 있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수 중 요런 것도 요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농협인이 가져야 할 직업윤리는 무엇인가? 최근에 농협 이슈와 연관지으십시오. 자, 이게 농협 정말 중요해요. 농협의 직업윤리 농협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정직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라는 인재상에 맞는지 평가하는 항목이겠죠. 사실 정직성하고 도덕성에 조금 흠이 가는 이제 이슈가 많습니다. 농협에 지금. 우선 뭐 키워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 두 가지를 평가하는 건데 요 두 가지 중 하나 속이거나 숨김 없이 행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최신 이슈는 농협 부패나 그 불이가 아니고 비리겠죠. 비리 사건을 가져오면 되고요. 사례는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실을 지킨 사례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규정 준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이고 농협의 규정 위반 사례를 갖고 와서 뭐 신뢰성 하락이 된 사례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딴 사람도 지키게 만들었던 사례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어떻게 적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윤리 키워드를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 최근에 농협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높여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사례 적어주시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윤리는 정직입니다. 잘 보이기 위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키워드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최근에 지금 실제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7월까지 횡령 비리 사건만 17건입니다. 자,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지금 고객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뢰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협인들에게 정직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이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증거 사례입니다. 정직한 태도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내가 어 끝까지 규정을 지키건 사실 정직하고 규정 준수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지켰다.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맥락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진실을 지킨 사례나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도 지키게 만든 사례, 아니면 두 개 하이브리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 조별 과제 이런 경우 많죠. 조별 과제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거와 똑같은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주고 사자, 혹은 이거 그대로 제출하자 이랬는데, 저 그렇게 하면은 올바르지 않고 실력 향상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반대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 규정을 지키게 했다. 그 결과 결과까지 좋았다. 요런 사례죠. 요런 사례. 사실은 이런 5번 항목은 별 편차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적을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열과 성을 다하지 마시고 요런 사례만 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뭐 농협에 지금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코가 많이 막혀가지고 조금 이제 듣느라 불편하셨을 텐데 조금 죄송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제가 요즘 요청하시는 걸 잘 못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요청해드리는 거 다 못해드리더라도 좀 삐지지 마시고 계속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